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인세영 기자의 분석 기사인데요. 유평에서 소개해도 되는데 이게 SNS를 달국이 있기 때문에 떴기 때문에 떠평에서 소개합니다. 제목이요, 국제선거감시단 6.3 대선 면밀히 감시하겠다.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에 대해서 분석 기사를 한 건데요. 부제목을 보니까요, 카터센터 등 국제선거감시 기준에 따라 독립적 감시를 수행할 것. 선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침묵당하거나 음모론자로 낙인 찍혀서는 안 된다. 내용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미국의 저명한 안보 외교 사이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선거감시단이 27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대한민국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입국한 국제선거감시단의 기자회견장에는 국내 정치권 인사,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국제선거감시단은 단순 시민단체가 아닌 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재판 담당 특사를 역임한 모스탄 대사,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및 국방부 출신 존 밀스 퇴역 육군 대령, 주일 미 해병대 전략장교 그랜트 뉴섬, 시카고 대학 정치학 박사 브래들리 테이어 등이 미국 내 보수 성향의 선거 안보 전문가들이 직접 내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고든창 박사는 미국 현지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민간 차원의 독립적 감시단이지만 각자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해온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신뢰도와 상징성이 높다는 평가다. 감시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선거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가장 큰 우려는 사전투표와 해투표가 부정행위에 취약하다는 점, 그리고 전자개표 방식의 조작 가능성, 선관위 네트워크의 해킹 취약성, 선관위의 불투명한 운영 및 편파성,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비정상적인 득표율 차이 등이다. 특히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 개입 가능성에 대해선 화웨이 등 중국산 IT 인프라가 실제로 선거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장 분위기는 긴장감과 동시에 진지함이 감돌았다. 기자들은 미국 선거감시단의 활동이 내정 간섭이 아니냐는 질문부터 중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 증거가 있느냐, 한국 선관위의 협조 여부 등에 이르기까지 날카로운 질의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모스탄 대사는 우리는 선관위를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한국 선거의 투명성을 입증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앙선관위의 공식 협조가 보장된다면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자신감을 국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시단은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중앙선관위 방문, 사이버 보안 점검, 사전투표 서버, 전자개표기 폐쇄망 상태, 대선 후보 면담, 국회 세미나 및 시민 청년단체 간담회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들은 현장 관찰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미국 정부와 UN 등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특히 감시단은 2020년 한국 총선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비정상적인 격차, 중국 기술의 활용 등은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반드시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카터센터 등 국제선거 감시 기준에 따라 독립적 감시를 수행할 것이라며 선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침묵당하거나 음모론자로 낙인 찍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선거감시단의 활동은 한미동맹의 신뢰와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선거 신뢰도 제고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현장에 참석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외부의 감시가 내정 간섭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6.3 대선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국제선거감시단의 감시와 권고가 한국 선거 제도의 신뢰 회복과 개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국제선거감시단이 한국의 6.3 대선에 대해 우려하는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질문이죠. 답. 국제선거감시단은 한국의 선거 시스템, 특히 사전투표와 해외투표가 부정행위에 취약하며 투명성이 부족하고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력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질문. 국제선거감시단이 제시하는 한국 선거 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답. 전자개표 방식의 조작 가능성, 선관위 네트워크의 해킹 취약성, 선관위의 불투명한 운영 및 편파성,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비정상적인 투표율 차이 등입니다. 질문. 국제선거감시단의 역할과 중요성은? 답. 국제선거감시단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동하며 이는 특정 진영에 속하지 않는 전문가들이 주도하고 있음. 이들의 활동은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가 아닌 민간 레벨의 조사로 한미 정부 간의 공동 노력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과거의 노력과 희생을 기억하며 진실 찾기 투쟁을 계속 후원하고 참여할 계획임. 질문. 한국 선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의 선거 시스템은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해 신뢰를 잃고 있으며 이는 전자투표 시스템의 취약성 때문임. 조기 투표와 해외 투표가 부정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에서도 유사한 문제로 지적됨. 선거의 투명성을 위해 간단한 투표 절차가 필요하며 대만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질문. 부정선거 의혹과 증거는? 답변. 2020년 한국 총선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이는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제기함.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화웨이 기술의 사용과 관련됨. 선거 결과에 대한 투명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국제선거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질문. 국제선거감시단의 성명서는? 답변. 국제선거감시단은 독립적인 선거감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외국의 개입을 억제하는 역할을 함. 선거에 대한 질문을 받는 시민들이 침묵당하거나 음모론자로 낙인 찍혀서는 안 됨. 카터센터의 기준을 참고하여 선거감시를 수행하고 있음. 기타 기자 질문 질의응답. 기자들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 및 한국 선거에 대한 질문을 제기함.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없으며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한국의 방어 능력이 강화되고 있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함. 자, 이렇게 FN투데이의 인세영 기자가 이 기자회견 내용을 잘 정리해서 분석 기사를 실었는데요. 이게 SNS를 달구고 있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이제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이제 그 허겸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허겸 기자의 질문 내용은 이제 안 나왔는데 제가 본 거는 허겸 기자가 자기가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라고 소개하면서 나는 그 99명의 중국 스파이, 그래서 계엄 때 한미 합동으로 체포해서 오키나와로 압송했다. 이 뉴스를 보도했다가 탄압을 받아서 영장 심사도 받았다. 영장 청구도 받았고 심사도 받았는데 그렇게 탄압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좀 밝혀달라.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첫째, 질문에서 그럼 동안에 허경 기자가 스카이데일리에서 보도한 거는 가짜가 아닌다는 확신을 저는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레스센터에서 외국의 기자들도 있고 국내외 기자들, 유튜버들 다 있는데 그리고 모스탄 등 그런 분들이 있고 모든 창은 화상으로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건 내가 쓴 기사가 맞다. 근데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쓴 기사가 자신이 없으면 그런 프레스센터에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오늘 자기가 지금 저 재판도 지금 걸려있고 압수수색 출국금지도 당했습니다. 허경 기자는. 그리고 지금 저 체포영장, 그러니까 구속영장도 발부됐는데 구속은 면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질문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 기사는 정당했고 자신이 있다는 얘기, 팩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서는 질문했더니 모스탄 대사가 답을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더만요. Actually, I don't know. 그리고 publicly, I don't know. 그러니까 publicly,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미 행정부에서 어떻게 나온 발표가 있는지는 자기는 모르겠다. publicly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모르겠지만 something happened 이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something happened. 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여튼 난 잘 모르겠다. 그리고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 나온 거는 없는 것으로 안다. 난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까지만 답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랬겠죠. 모스탄 대사가 여기서 뭐 다 까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트럼프도 못 갔는데. 그런데 허겸 기자의 질문에서 저는 그 답을 얻었거든요. 질문 자체가 자신이 없으면 못하는 질문이에요. 자기가 지금 구속영장 청구돼서 간신히 모면한 입장에서 재판받고 있는 입장에서 그 기사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 기사 때문에 탄압받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자회견장에서 허겸 기자가 그 자체가 진실 아니겠느냐. 그리고 조정진 대표가 얼마 전에 인터뷰했죠. 그 기사는 팩트
팩트다, 사실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전 대표가 얼마 전까지 대표하신 분입니다. 하여튼 이 국제감시단 내 활동을 기대하고요. 이분들이 막아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전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표현도 했는데,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도 우리나라의 국군과 또병, 어린 병사까지도 전쟁에서 쬐었어요. 일화가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15살인가 16살 아주 어린 청년이 저 총을 들고 보초 서는 모습을 보고 메가더 장군이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어리니까. 당신은 위험한데 왜 이렇게 군에 이렇게 입대해서 보초 쓰고 있냐 그랬더니 거기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강렬한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어린 친구가. 그래서 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겠구나 하고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각종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선거감시단이 지금 인천 상륙작전을 할까 말까 그리고 감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어린 청년처럼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이걸 호응해주고 합동으로다가 매의 눈을 두고 감시를 하면요, 인천 상륙작전이 6.25 때 성공한 것처럼 지금도 성공할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건 뭐예요? 부정선거를 막는 게 성공이죠. 이번에 막습니다. 막아야 됩니다. 못 막으면요, 그러면 이재명 세상에 살아야죠. 뭐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